때까지 부디 제발 나에게 묻지 마요. 나는 전개의 바람 내게 묻힐게요. 잠시 후에 12구 진실버스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내 심정을 이야기해. 유가족분들하고 만나보고 싶었죠?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요. 우리 유가족분들요, 앞에 올리브분들이 유가족분들이세요. 손 잡고 같이 앉아주세요. 그게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북에서, 전남에서 오늘 강주 시민들을 보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시지만 멀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힘내라고 뜨거운 격려로 함께 맡겠습니다. 조촐한 분위기에서 그러나 아주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1분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언제쯤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세월호 우리 희생자들, 이태원 희생자들, 그분들이 다시는 이런 세상, 이런 삶, 또 이런 환경에 놓여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간단하게 우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명령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모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슬퍼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우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반드시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하라. 그래서 시민들이 너도 나도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해서 반드시 이 목표가 관철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가슴을 덮어도 갈라진 그 가슴 하나 되기까지는 새라인 그이가 기쁨 되기까지는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슬퍼할 때가 아니다. 상처난 두 손은 피차는 십자가 금붕 같은 노여움이 가슴을 덮어도 갈라진 그 가슴 하나 되기까지는 쓰라린 그이가 기쁨 되기까지는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슬퍼할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을 모실 건데요. 한 분은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건들의 경과와 그 다음에 해결을 하기 위한 투쟁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과 말씀 듣겠습니다.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이태원 기억을 좀 잠깐 상기하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사건의 경과부터.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억이 7분까지 이렇게 잘 나지 않아서 조금 적기는 했는데요. 다들 아마 10월 29일 밤에 대한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날 밤에 참사 소식들을 SNS를 통해서든 지인을 통해서든 아마 받으셨을 텐데, 그날 할로윈 그 주간을 앞두고 주말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미 오후 시간부터 많이 대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유가족들이 되게 의미를 두는 시간 중에 하나인 6시 34분, 오후 6시 34분, 오늘도 그 시간쯤에 우리가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오후 6시 34분에 112에 구체적으로 압사 위험을 이제 언급하는 첫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 건의 신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압사나 이 압사를 언급하다거나 구체적으로 이 지금 참사 현장의 위기 상황을 알린 11건의 신고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신고가 있은 후에 10시 15분 지금 참사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거로 확인한 10시 15분에 119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있었고, 이후에 소방서가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했지만 보통 소방서 그 차량이 5분 이렇게 골든타임이라는 것 때문에 빨리 오잖아요. 근데 그 일대의 차량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소방차도 20여 분이 지난 후에서나 그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그 앞쪽에서, 그러니까 이태원 역 방향에서 쓰러져 있는 분들을 구조하려고 해도 전혀 이 누르는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힘이 어려운 행동이 나서서는 CPR과 이런 구조 활동들이 있습니다. 구급 차량들이 10시 40분쯤부터 근처에 도착을 했지만 구조 활동 자체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도착했던 구급차가 실제 환자를 싣고 희생자를 싣고 병원으로 출발한 건 11시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사가 10시 15분에 발생하고 그 많은 동안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분도 계셨고 그 현장 인근에 풍선에 오셔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목적 체육관으로 희생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희생자들을 옮겨졌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신원 확인을 직접 해주겠다. 바로 앞에서 가족들, 친구, 같이 갔던 애인 이런 분들이 신원 확인을 해주겠다는 걸 다 맞고
재판에서 지문인식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가족들을 돌려보내놓고 실제 희생자분들이 가족분에게 인도된 것은 빠른 분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12시간 이상이나 그것도 다목적 체육관이 아닌 연고지도 없는 곳에서 자식들, 가족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총 46개 병원으로 흩어져서 희생자분들이 가족들에게 인도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거를 새벽 2시 30분에서야 차렸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서, 경찰, 지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조정을 하고 지원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미 구조활동이 거의 끝나간 이후에서나 그게 설치가 됐고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주무부처인데 그 산하에 생겼어야 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끝까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정부가 한 일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사를 사고라고 쓰라고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쓰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근조라는 적힌 글씨를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고 했고 인명사고라는 표현을 대신 변사사건 처리로 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희생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연결해 줄 수 없다 하고서 계속 가족들이 만나는 거를 방해를 했고 사실상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월요일 10월 31일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희생자들, 유가족들에게는 전혀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가족들이 각자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 아무런 동의 없이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설치해서 국가 애도 기간을 강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가족들은 서로를 찾아 헤맸고 가족들이 처음 만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고 6가지 요구 사항들을 나중에 이제 발표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경찰 특수본은 11월 7일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했고 1월 13일쯤에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용산서, 용산구청, 서울시, 서울경찰청 다 사실 자기들이 제대로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는 사실상 꼬리 자르기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서장 정도만 기소되고 그리고 공직자 한 10여 명 사실상 이제 윗선에 있는 공직자들만 기소가 됐고 이상민 장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안전주무부 부처의 장이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았고 또 오세훈 시장 서울시에 헬로윈 축제가 이태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인파관리 대책을 제대로 전체 총괄해서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정도 인파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총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3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본 수사가 이렇게 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11월 24일에 여야가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 예산안 처리를 조건을 걸면서 실제 조사가 시작된 건 12월 21일 날 현장 조사로 이제 한 20여일 가량 제대로 수사 45일을 약정하고 시작된 국정조사였지만 20여일 넘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가족들의 강력한 요구와 항의로 열흘 정도 기간을 연장을 했지만 1월 17일에 반쪽짜리 보고서 여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퇴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쪽짜리 보고서 채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이태원 참사가 국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확인했고 또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결과 보고서에 요구했다는 데서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물론 서부지검에서 이 특수본 수사에 이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뭔가 뾰족한 게 이런 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행정안전부라든지 정부 부처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과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의심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육아역가 시민대책회의가 특별법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 해서 국회에 제안을 하고, 지난 3월 21일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을 했고요. 실제 서명이 열린 건 24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어제자로 3만 명 정도를 넘긴 상황입니다. 한 달 안에 5만 명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사실 4월 5일 저희 159일이 되는 그날에 서울에 들어갈 때 사실 이 5만 명을 다 달성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가족들 힘든 와중에서도 매일매일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많이 분향소도 없어지고 하다못해 길거리에 현수막도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냐, 이 정부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끔 뿔뿔이 다 흩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태원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이 159명인데 46군데의 장례식장으로 흩어놓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들 돌아갑니다. 그 집이 부산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광주 여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모든 곳에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같은 장례식장을 이용을 했는데도 서로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정부에서 칸막이를 쳐놨었습니다. 왜 아이를 잃은 부모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비통하다고, 진짜 가슴이 아파서 그러고 있는 차이에 저희 유가족을 모은다라는 그런 표를 내고 저희가 처음 모이게 됩니다. 12월 15일 날 민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요. 그 이후 19일 날 방송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저희가 유가족협의회 발기인 총회를 하고요. 그리고 12월 14일 날 녹사통에 저희 아이들 진정한 추모를 할 수 있는 분향소를 차립니다. 그리고서 12월 21일 날 여기 유가족 전국의 이제 유가족 협의회를 전남, 광주, 전북, 전주, 경상, 부산, 충청, 대전 이렇게 해서 전국을 4개 권역을 해서 유가족을 또 다 모읍니다. 국정조사하고 특수본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사실 저희가 궁금해했던 사실들은 전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무엇이 궁금하냐, 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다 끝난 일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 한 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왜 희생이 되었어야 되는지, 왜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사망 시각은 도대체 몇 시 몇 분인지, 그리고 그 다목적 체육관까지 어떤 경로를 해서 이동이 됐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 아이의 죽음을 마지막에 쳐다보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밝혀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으나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지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넘어야 되는 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국민동의청원인데요. 지난 24일부터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사이트에서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것을 알리고자 지난 27일부터 시작해서 진실버스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서울 분향소에서부터 인천, 그리고 청주, 그리고 어제는 전주, 그리고 오늘 여기 광주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가족들과 같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18 어머니들을 만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에 의한 이런 사회적 참사,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어머니들은 우리는 30년을 싸웠다. 30년 넘게 걸린다. 긴 싸움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 같았습니다. 어제는 전주에서 저희가 피켓팅을 하고 선전전을 해가고 서명운동을 하고 하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여기 근데 이 광주에 와서는 진짜 저희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분들은 우리하고 같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회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안심, 저희가 꼭 넘어야 되는 그 산의 첫 발입니다. 많은 참여. 옆에 보면 국민동의청원 어떻게 하는지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또 QR코드도 있고 또 오늘 이후에 주변에 가서 반드시 국민청원 동의하자. 우리 5만 명 목표인데 벌써 오늘부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광주가 2만 명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동의청원 틈 나는 대로 또 이 이야기마다 끝나고 나서도 옆에 테이블에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주에서 대주교님, 천주교 대주교님 뵀는데 유가족들의 여러 사정, 아픔 이것 듣고 하여튼 종교적으로 열심히 같이 해보겠다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2시간이 흘렀는데 4월 9일날 지금 부활제 들어오죠. 4월 9일날 10만 부 주보로 우리 이태원 소식 전하겠다 해서 바로 그렇게 답변을 지금 우리 전평 사무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유가족 오늘 주교님 많이 하여튼 설득한 또 주교님도 그렇게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서명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현장에서 158명, 사후에 한 분, 그래서 159분의 희생자가 있는데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약 50여 분의 희생자가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강주, 전남, 전북이 20명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강주에 6분, 전남에 4분, 그리고 전북에 10분이 계십니다. 정말 어렵게 용기 내셨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요. 직장에
제가 먼저 할게요. 사실은 집은 여기고 고향도 여기인데 근무지는 평택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뵀는데요. 얼마 전에 직장을 사직을 하셨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생업을 포기하시고 요 진실규명의 전선에서 좀 뛰고 계십니다. 네, 아버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뉴스를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연희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또렷한 우리 연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우리 연희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연희를 찾으려고 몸 발버둥 치다가 꿈을 깼습니다. 5개월 만에 겨우 꿈속에서나마 우리 연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 두 마디 단어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 잠에서 몸부림치다가 깨어서 창밖을 보니 그날 비가 내렸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거리에 가려수 벚나무에는 벚꽃이 어쩌면 그렇게 새하얗게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 벚꽃을 보는 순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우리 연희하고 벚꽃 활짝 핀 벚꽃 아래서 둘이 찍었던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광주에 사는 소시민이고 김연희의 아빠 김상민입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 연희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광주 시민이었고 서울 시민이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상상마당이라고 써 있네요. 이태원 참사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그 자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현실 속에 제가 주인공이 돼버렸네요. 우리 연희는 작년 8월에 서울에 취업이 돼서 제가 오피스텔을 방을 얻어주고 그동안 서로 일과가 바빠서 자취방에 가서 챙겨주고 싶은 하나하나를 못 챙겨주고 살아생전 자취방 한번 못 가보고 세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우리 연희는 비번이라서
고향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갔었습니다. 저는 그 전날 TV를 봤는데 뉴스 속에 많은 군중이 빽빽히 몰려있는 것을 보고 좀 심각하다는 생각만 했지 설마 우리 연희가 갔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TV를 보았는데 어두운 거리에서 CPR을 하는 무서운 거리를, 잔인한 거리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고 우리 딸이 설마 거기 갔을까 하고 단잠을 자고 있을 딸한테 전화는 못하고 아침 6시까지 기다려서 전화를 했더니 웬 남자가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연희에게 닥친 이 어마어마한 참사를 직면하다 보니 부모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울로 불이 나게 가서 물어서 한남 동사무소 가서 실종 신고하고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시내 40여 응급실을 피를 말려가면서 내 딸아이를 찾아 헤맸던 기억을 생각하면 이 정권이, 이 잔인한 정권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오후 4시에 의정부 백병원에서 경찰관한테 전화를 받고 가보니 실신보관실에서 내 딸아이를 마주하게 됐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보고 또 봐도 우리 딸이 맞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눈앞에서 차가운 죽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참사였고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할로윈 행사 때마다 경찰들을 파견해서 교통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왜 충분한 예견된 인파가 밀집한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경찰을 파견하지 않아서 인파 통제 실패했고 그리고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책임 회피
은폐 축소 그리고 유가족들의 2차 가해 지난 5개월 동안 이 정권에게 저는 너무나 잔인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도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고 이태원 그 거리에 경찰 기동대를 파견할 권한을 가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비롯한 서울시장 이 사람들은 책임 회피하고 수사선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오로지 책임은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치하는 것만이 저희와 같은 참사의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 청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참사 이후 가영 엄마라는 신분이 가영 엄마라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영 엄마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과 해내야 하는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하는 과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희생자들의 시신을 사심 여곳으로 뿔뿔이 흩어놓았는가? 왜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12시간이 걸렸는가? 왜 매년 해오던 교통통제와 인파관리를 하지 않았는가? 왜 친구가 함께 있었는데도 변사자 처리를 했는가? 왜 돌아온 아이는 부모의 허락도 없이 나체로 검안 검시를 받은 흔적이 있었고, 왜 부가 모양을 물어보았고, 왜 경찰 수사 종료 보고서에는 죄명 변사로 되어 있는가? 라는 의문의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희생자들을 변사자로 만들어 은폐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바로 마약수사대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큰 작전을 펼치면서 취재 기자들과 함께 몰래 대기하고 있었고, 용산서 이인재는 교통기동대가 요청한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게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누군가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서울청장 김광호는 7월부터 마약 특별 단속도 시작되었고, 마약에 대한 특별 대책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10월에 수십 개의 마약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입니다. 현장에 과학수사대가 아니라 마약 범죄 수사대가 먼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아이들의 소지품을 왜 마약 검사를 했을까요? 이것은 희생자들이 변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변사자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과오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고, 책임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참사를 통해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과연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참사 앞에서 수많은 분들이 쓰러져 갔는데 자신들의 검찰 수사권 복원이라는 야욕과 조직적 이익을 위해 계속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는 행태와,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드러난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치닫을 위해 아직도 희생자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으며 생존자들과 유가족을 미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경비력을 배치하지 않고
마약 수사에 국력을 집중하다가 경비에 구멍이 생겨 참사가 벌어졌다면 너무나도 무섭고 반성하고 자책해야 하는 인간인데 한동훈 이 상황에서도 검수완박 무력화를 또 들고 나오는 인간성 상실의 수준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유와 공정이라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자유와 공정은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약자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이 촘촘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혹자는 사과 받으면 뭘 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되찾고자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로부터, 고인에 대한 악랄하고 저급한 수습 과정으로부터 나의 아이의 존엄과 명예와 산산이 조각나버린 나와 유가족들의 가정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생존자들과 유가족들과 희생자들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아이의 영정을 무기 삼지 말라고 그만 애도하고 짜져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영정을 무기 삼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유가족들을 도구 삼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 잃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더러 대신 싸워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어떻게 부모가 돼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정부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유가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아는 영혼들이 결단코 물러서지도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기지 못할 이 싸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특별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전을 원하시거든 참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진심이 담긴 깊은 사과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V를 봤는데 뉴스 속에 많은 군중이 빽빽히 몰려있는 것을 보고 좀 심각하다는 생각만 했지 설마 우리 연희가 갔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TV를 보았는데 어두운 거리에서 CPR을 하는 무서운 거리를, 잔인한 거리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고 우리 딸이 설마 거기 갔을까 하고 단잠을 자고 있을 딸한테 전화는 못하고 아침 6시까지 기다려서 전화를 했더니 웬 남자가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연희에게 닥친 이 어마어마한 참사를 직면하다 보니 부모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서울로 불이 나게 가서 물어서 한남 동사무소 가서 실종 신고하고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시내 40여 응급실을 피를 말려가면서 내 딸아이를 찾아 헤맸던 기억을 생각하면 이 정권이, 이 잔인한 정권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오후 4시에 의정부 백병원에서 경찰관한테 전화를 받고 가보니 시신 보관실에서 내 딸아이를 마주하게 됐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보고 또 봐도 우리 딸이 맞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눈앞에서 차가운 죽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참사였고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할로윈 행사 때마다 경찰들을 파견해서 교통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왜 충분한 예견된 인파가 밀집한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경찰을 파견하지 않아서 인파 통제 실패했고 그리고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책임 회피, 은폐, 축소, 그리고 유가족들의 2차 가해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저도 국가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살았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이 정권에게 저는 너무나 잔인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도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고 이태원 그 거리에 경찰 기동대를 파견할 권한을 가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비롯한 서울시장 이 사람들은 책임 회피하고 수사선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오로지 책임은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치하는 것만이 저희와 같은 참사의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 청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아픈가 교환 한번 해줘볼까요? 네, 교환 한번 해주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독립적 조사기구 즉각 설치하라! TV를 자주 보신 분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포열을 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득달같이 우리 울분을 토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마 얼굴 잠깐 뵀을 건데요. 우리 서울에서 강주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박가영 엄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가영이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영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우리 가영이가 얼마나 저한테 귀한 아이였는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5월 어머니 집에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가영이 얘기를 하면 제가 여기서 정말 오열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준비해놨던 호소문을 좀 강력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박가영 엄마 최선미의 호소문. 저는 참사 이후 가영 엄마라는 신분이 가영 엄마라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영 엄마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과 해내야 하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는 과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희생자들의 시신을 사심 여곳으로 뿔뿔이 흩어놓았는가? 왜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12시간이 걸렸는가? 왜 매년 해오던 교통통제와 인파관리를 하지 않았는가? 왜 친구가 함께 있었는데도 변사자 처리를 했는가? 왜 돌아온 아이는 부모의 허락도 없이 나체로 검안 검시를 받은 흔적이 있었고, 왜 부가 모양을 물어보았고, 왜 경찰 수사 종료 보고서에는 죄명 변사로 되어 있는가? 라는 의문의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희생자들을 변사자로 만들어 은폐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바로 마약수사대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큰 작전을 펼치면서 취재 기자들과 함께 몰래 대기하고 있었고, 용산서 이인재는 교통기동대가 요청한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게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누군가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서울청장 김광호는 7월부터 마약 특별 단속도 시작되었고, 마약에 대한 특별 대책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10월에 수십 개의 마약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입니다. 현장에 과학수사대가 아니라 마약범죄수사대가 먼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아이들의 소지품을 왜 마약 검사를 했을까요? 이것은 희생자들이 변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변사자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과오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고, 책임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참사를 통해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과연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참사 앞에서 수많은 것들이 쓰러져왔는데 자신들의 검찰 수사권 복원이라는 야욕과 조직적 이익을 위해 계속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는 행태와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드러난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치적을 위해 아직도 희생자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으며 생존자들과 유가족을 인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마약 수사에 국력을 집중하다가 경비에 구멍이 생겨 참사가 벌어졌다면 너무나도 무섭고 반성하고 자책해야 하는 인간인데 한동훈 이 상황에서도 검수완박 무력화를 또 들고 나오는 인간성 산실의 수준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유와 공정이라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자유와 공정은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약자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이 촘촘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혹자는 사과받으면 뭘 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되찾고자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로부터, 고인에 대한 악랄하고 저급한 수습 과정으로부터 나의 아이의 존엄과 명예와 산산이 조각나버린 나와 유가족들의 가정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생존자들과 유가족들과 희생자들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아이의 영정을 무기 삼지 말라고 그만 애도하고 짜져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영정을 무기 삼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유가족들을 도구 삼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느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더러 대신 싸워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어떻게 부모가 돼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정부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유가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아는 영혼들이 결단코 물러서지도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기지 못할 이 싸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특별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전을 원하시거든 참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진심이 담긴 깊은 사과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선량한 시민을 누가 이렇게 투사로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투사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까요? 매주 금요일날 우체국하고 충남로 입구에서는 우리 유가족들과 시민 단체에서 서명운동하고 선전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이거라도 해야만이 우리가 될 것 같아서 소소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전전을 할 때마다 강주도 나오기 힘든데 멀리 목포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서 강주에 오셔서 선전도 하고 시민들을 만나고 또 그 늦은 시간에 목포로 또 내려가 일상을 생활하고 계신 분이 또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목포의 유가족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또 이야기 듣겠습니다. 작년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이혜린 아빠 이종민입니다. 우리 혜린이는 당시 26살이었습니다. 목포에서 간호대학교를 나와서 인천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3년차 간호사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위급상황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본인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고 눈물이 계속 앞을 가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동안에 우리 혜린이하고 같이 나눴던 내용들을 편지로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혜린아, 너를 보낸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어 가는구나. 아직도 너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구나. 금방이라도 주말에 내려올 테니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고 전화가 올 것 같아 계속 전화기만 붙잡고 있단다. 아직도 너의 방은 그대로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찍었던 사진은 그대로인데 너만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텅 빈 너의 방을 보면서 소리내지 않고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단다. 계절은 속절없이 흘러 사방에 화사한 봄꽃들이 만개했지만 어느 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혜린아, 엄마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퇴근을 하고 나서 너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너 핸드폰 그대로 있는 거 알지? 아직도 너의 친구와 동생들, 동아리 활동 친구들이 톡도 보내고 때로는 술을 마셨는지 음성 메시지, 보이스톡 등이 지금도 오고 있단다. 아직도 너를 잊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기쁘기도 하고 그런다. 보고 싶은 혜린아, 첫 월급 받아 너 핑백 세계 처음으로 사서 자랑한 나를 잊을 수 없구나. 엄마에게는 다이슨 에어랩, 아빠에게는 영양크림, 동생에게는 아이워치 등 이 선물들을 볼 때마다 혜린이 너가 더욱더 보고 싶어지는구나. 병원 기숙사에 지내다가 새 오피스텔로 이사가던 날 그렇게 좋아했었지. 병원 생활이 힘들다고 집에 내려와서 그만둔다고 푸념하다 아빠한테 혼나기도 했지. 하지만 너는 또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헤치고 나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어. 깨알같은 글씨로 메모하고 공부하면서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를 꿈꾸면서 틈틈이 영어도 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애였어. 매달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아빠에게 입금하고 하트를 날리는 착한 애였어. 혜린아, 아빠는 요즘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단다. 눈을 감으면 혹시 너가 와서 갈까봐.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너에게 미안해서 쉽게 잘 수가 없구나. 가슴이 답답하다.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난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많단다. 하는 일도 흥미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나질 않는구나. 엄마는 옆에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단다. 일전에 광주 충남로 우체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피켓팅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전달하는데 30분 동안 10장을 채 전달하지 못했단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한쪽에서 한참을 울었단다. 벌써 사람들에게서 그 나라의 억울한 죽음들이 잊혀져 간다고 생각하니 서럽고 원망스러워서 쉽게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구나. 사랑하는 혜린아, 지금까지도 어디에서도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구나. 진짜 억울하고 분통하다. 끝까지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고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가 마땅히 책임져서 너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련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유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으려 한단다. 혜린아, 많은 힘을 다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이고 지칠지라도 부모는 강하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게 부모인지라 하늘로 먼저 간 젊기 젊고 아름다운 아들 딸들 아까운 청춘을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 지방에서라도 어떻게든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단다. 혜린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다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보고 싶은 혜린아, 아빠는 너가 보고 싶을 때 사진을 보고 울고 싶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빠가. 감사합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잊혀지는 것,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참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지금 우리 유가족분들이 두려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혀지기 전에, 진실에서 멀어지기 전에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라, 독립적 조사기구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전국에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금 150일이 넘도록 분향소가 차려져 있고 분향소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완강하게 사실은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나의 인생이며 앞으로 살아나갈 희망과 용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거의 2달 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유가족들이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고,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힘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마지막 삶을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바로 이 자리를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효균이는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애기 낳아서 자기가 번 돈으로 즐겁게 여행을 다니고 싶어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고등학교 친구한테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하면서 온라인 청첩장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온라인 청첩장을 열어보는 순간에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내 아이가 이런 청첩장을 보냈어야 되는데 작년에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는 누구랑 결혼할까, 여자친구를 데려올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도 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10월 29일 날 사고 난 것도 몰랐습니다. 저녁에 10월 29일 날 집사람하고 내장산으로 단풍놀이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11시쯤 저는 잠을 잤고 일요일 날 아침 8시쯤 TV를 켜니까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저를 좀 닮아서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거길 갔을까? 근데 그 의문이 장례식 이틀째 새벽에 장례실 직원이 메모지를 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꼭 전화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효균님과 같이 간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전 그때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작은 소망을 이루어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서 그 여자아이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린 걸 보면 우리 효균이 같은 남자를 만나면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아까 버스 안에서 연애 아빠가 주견님을 만났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잠을 잘 때 심리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서울에 취업하지 말라고 제가 전주에 나오라고 강요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본인이 원해서 서울에 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보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그저 직장 열심히 다니고 국가에서 군대 가면 군대 가고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그저 평범히 살았습니다. 그럼 국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인권을 보고 지켜주고 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참사가 터지고 나니 저는 일부 사람한테 빨갱이가 돼 있더라고요. 저 군대 생활 8년 했습니다. 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장교 출신입니다. 제 병탁을 부모님이 맡기면 몸 다치지 않고 전역시켜서 제대로 돌려보내주려고 정말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총도 쏘봤지 않은 놈들, 전방이 얼마나 춥고 힘든 곳이 뭔지 모르는 놈들, 누가 빨갱이입니까? 저는 그저 열심히 살았고 제 생을 부끄럽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여기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는 두렵지 않습니다. 5년짜리 계약직 꼭 5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30년 제가 얼마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서 저희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빠 괜찮지? 라는 소리 들으면서 아빠 잘했어 이 소리 들으면서 끝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 투쟁하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격려하는 의미에서 구호로 우리 가족분들한테 용기와 힘을 북돋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독립적 조사기구 즉각 설치하라! 같이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단조롭고 소박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막바지 순서인데요. 참 여기 오신 분들 같이 하고 싶죠. 손 맞잡고 싶죠. 다 듣고 싶은데요. 오늘 조계사와 선덕사도 우리 유가족분들 시민들 지금 함께 들렸고 또 대주교님 정말 귀중한 시간 보내주셨고 또 5월 어머님들 오시자마자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30년 40년 투쟁의 경험을 또 전수해 주셔서 강주 시민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곳에 없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세요. 바로 이제 강주 일정을 마치고 창원으로 바로 넘어가서 부산을 거쳐서 4월 5일 날 서울 이태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159일 되는 날 이태원에서 또 시민 추모제를 해야 됩니다. 그 4월 5일 전까지 저희들이 5만 명 반드시 달성해서 진실버스가 끝날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바로 특별법 제정 투쟁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는 아까 우리가 외쳤던 구호 2번 딱 외치고 함께 정리하고 가시는 배움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독립적 조사기구 즉각 설치하라!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